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끝나자마자 발표된 사디오 마네의 도전 선언. 2016년 리버풀에 입단해 황금기를 함께한 선수의 이탈로 인해 걱정이 많았었지만 곧장 다르윈 누네스를 영입하며 포워드 보강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었죠. 아무튼 오늘은 남은 프리시즌 어떤 선수들이 올 것 같으며 어떤 포지션이 보강될 것으로 보이는지 지금까지 나온 소스들을 토대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7일자 소식으로 이적을 확정지었습니다. 금액은 3,510만 파운드, 주급은 대략 36만 파운드. 마네가 바이에른 미넨으로의 이적을 결심하기 전 리버풀에게 40만 파운드의 주급과 4년 계약을 요구했었다는 소식이 있었죠. 하지만 구단 측에서는 당연히 한 선수에게 이만한 주급을 줄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니 자연스럽게 결렬되고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누네스가 대략 12에서 15만 파운드 내외의 주급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리버풀이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아시겠죠. 누네스의 이적료가 1억 유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마네의 이적료로 대략 3,500만 파운드의 금액을 받으려 하고 있고 뒤이어 나올 미나미노 그 외 몇몇 선수들을 판매하면 대략 7천만 유로 안팎의 이적료를 마련할 수 있어서 그렇게 비싼 금액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마네는 안녕.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 모나코로의 이적이 가장 유력합니다. 프랑스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대략 1,000만에서 2천만 유로 사이의 이적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슈아메니를 판매하여 이적 자금이 채워진 모나코로서는 어떻게든 리버풀의 금액을 맞춰줄 확률이 높아 미나미노가 리버풀을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마네와 마찬가지로 미나미노의 이적도 조만간 확정.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자유계약으로 AC 밀란으로의 이적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오피셜만 나오지 않았을 뿐 로마노가 언급하기로 조만간 확정 기사가 나올 것이라 합니다. 오리기도 안녕. 현재로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마네의 이적을 통해서 살라는 재계약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추측할 뿐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면 살라가 떠나더라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리버풀이 살라를 놓아주려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계속해서 주급 관련이나 여러 옵션 관련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클럽의 재계약 이유 또한 살라 마네를 잡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고 하니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았으면 하네요. 확실한 건 지금 구단 측이 살라에게 제안하는 금액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금액을 맞춰주지 않으면 자유계약을 통해서 이번 시즌이 끝나고 팀을 떠나게 될 것이다. 특히 살라는 프리미어리그 내의 팀으로 이적을 바라고 있다 보니 아차하다가는 맨시티에서 뛰는 살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맨시티도 가기 힘들 거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살라는 물음표. 현재 누네스의 영입이 확정난 순간부터 별다른 공격수와의 링크는 없는 편입니다. 살라, 피르미누, 조타, 디아스, 누네스, 그 외 유스급 혹은 엘리어, 대략적인 포워드 숫자는 채워질 예정이며 4-4-2 혹은 4-2-3-1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즌이다 보니 영입이 없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카이데고든 혹은 무시알롭스키와 같은 유스급 선수들 중에서 누군가 콜업되어 컵대회만 꾸준히 뛰어주면 만족하지 않을까 싶네요. 미나미노, 오리기와 같이 준수한 로테이션 자원의 이탈은 분명 다음 시즌 카라바오컵, FA컵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포워드는 끝! 많은 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식이자 끔찍한 내용이지만 케이타는 잔류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임스 피어스나 폴 조이서와 같은 공신력 1티어 기자들로부터 나온 내용이라서 믿을만한 소식이라는 것이죠. 만약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2023년 그대로 자유계약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리버풀과의 이별이 확실시되었던 체인벌린 또한 재계약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마네의 이탈이 한몫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한 번에 포워드 셋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누네스 하나로는 숫자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보니 포워드나 중앙까지도 한 번씩 뛰었던 체인벌린을 예비로 둘 확률이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원성이 여기까지 들리지만 구단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이긴 합니다. 제임스 밀러는 주급을 낮추고 1년 재계약을 확정지었습니다. 후순위이기는 하지만 밀러와 같은 선수는 출전하느니 마느니 이것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베테랑을 벤치에 두어 라커룸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이 큰 건 다 아시죠?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겠지만 프리시즌 시작과 함께 미드필더 라인에 큰 투자가 없는 것을 보면 리버풀이 벨링엄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를 데려오기 위해 8,500만 파운드의 금액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는 있지만 공신력 있는 기자들로부터 내용이 명확히 나온 바는 없습니다. 애초에 도르트문트에서는 홀란드를 판매하여 벨링엄까지 같은 시즌에 내보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보니 벨링엄이 이번 시즌 어느 팀으로 떠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만 리버풀은 선임대 방식
공식을 통해 벨링엄을 데려오고 싶어하고 있죠. 여전히 꿈같은 얘기이지만 이번 프리시즌 리버풀이 다른 거물급 미드필더를 데려오지 않는다면 다음 시즌 벨링엄을 데려오기 위해서 원기옥 그대로 바칠 확률이 높습니다. 핸더슨, 파비뉴, 티아고 세 선수를 동시에 활용해본 시즌이 지난 후반기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 클롭 입장에서도 이번 시즌까지 운영해보고 다음 시즌 핸더슨의 자리를 대체할 만한 대여를 노릴 확률이 높죠. 모순처럼 느껴지시겠지만 프리시즌 미드필더를 영입하기 위해 큰 금액을 지출하지 않는 편이 벨링엄을 데려오는 데 있어 확률적으로 더 높아진다. 그렇지만 절대 먼저 기대하고 있지는 마라. 바이아웃을 지른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있다고 했으나 로마노에 의하면 이미 파리 생제르맹이 비티냐와의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비티냐는 끝. 프리시즌 기간 동안 미드필더 링크는 크게 나지 않고 있습니다. 벨링엄과의 언급이 가장 많은 편이며 애매한 벤치 자원을 데려오는 것보단 유스진을 키우겠다는 마인드가 더 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난 누네스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일 6월 내로 굵직한 미드필더 영입이 없다면 이번 시즌 그대로 넘어갈 확률도 존재합니다. 12월 월드컵이 있다 보니 큼지막한 영입이라면 무조건 빠른 합류를 통해 적응을 거쳐야 하고 심지어 출전 보장까지 해줘야 해서 주전급 미드필더 영입은 6월이 마지노선이라 봅니다. 케이타, 체인벌린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카르발료와 엘리엇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보드진이 큰 영입 없이 이번 시즌을 보내려 한들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 근거로 월드컵을 겨울에 앞두고 있다 보니 높은 이적료를 주고 데려왔을 때 선수의 주전 보장을 감안해줘야 한다는 점. 하지만 주전, 준주전급을 보장해주기엔 여전히 핸더슨, 티아고의 계약 기간은 널널히 남았다는 점.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휴식기를 갖는다는 점에서 주전 미드필더의 체력 안배가 가능하다는 점. 티아고, 핸더슨, 파비뉴 세 선수 모두 자국에서 주전급으로 경기에 나서는 선수가 아니라는 점. 한마디로 부상이라는 예상할 수 없는 변수를 제외한다면 이번 시즌은 저번과 달리 티아고, 핸더슨, 파비뉴 세 선수의 체력 안배가 가능한 시즌입니다. 오히려 다가올 시즌 변수를 생각하자면 커티스 존스, 엘리엇, 카르발료의 성장폭입니다. 이미 유망주 라인으로 판단되는 미드필더 3명을 데리고 있는 와중에 애매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추가 영입하는 거야말로 오버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체인벌린을 데리고 있으려는 구단의 계획은 포워드 측면에서 로테이션이 가능하기에 남기는 것이며 케이타와의 재계약을 염두하는 것은 중원에서 전진 드리블이 가능한 유형, 핸더슨과는 정반대의 중앙지향적인 성향을 지닌 미드필더로 플랜 B 구성이 가능한 유형, 그리고 재계약을 했다가 1년 뒤 큼지막한 미드필더를 데려와 뎁스를 채울 시 그대로 판매하여 이적 자금도 반반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실수에 대한 임팩트와 등번호로 싫어하시는 점은 알겠지만 케이타를 재계약하려는 의도 자체가 완전히 납득하지 않는 선택은 아니죠. 오히려 체인벌린과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 스탠스라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리엇, 커티스 존스, 카르발류 이 세 선수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지가 다음 시즌 리버풀 성적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유스를 키우는 것을 보면서 우승권 전력이 이러는 게 맞냐 뭐냐 하시는 분들 꼭 있을 텐데 매년 그 소리 하면서 쿼드러플 도전했고 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했었습니다. 이제는 이적 시장 관련해서 보드진의 선택에 의구심이 아닌 믿음을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애초에 티파인 세 선수가 주전으로 온전히 경기장에 나선 게 지난 시즌 후반기가 유일했던 것을 감안하면 다음 시즌 그대로 이어가면 백업들이 체력 안배해주는 구조가 더 납득할 만한 선택이라 봅니다. 미드필더는 그럼 끝. 아놀드의 백업으로 밀러와 고메즈로 한 번씩 채워나갔었는데 야무진 03년생 스코틀랜드 출신의 오른쪽 풀백이 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적료는 총액 650만 파운드, 관상에서부터 합격점을 주고 싶은 이 선수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카르발료랑 같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놀드 백업 영입 완료! 코나테 영입으로 인해 사순위까지 밀려버린 고메즈의 불만이 커지면서 이번 이적 시장에서 혹여라도 팀을 떠날 수 있다 라는 소식들이 전해져 왔지만 구단 내부에서는 고메즈를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합니다. 특히 클롭이 고메즈를 워낙에 좋아해서 선수 개인이 어떻게든 팀을 나가려 노력하지 않는 한 재계약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램지 영입으로 인해 네코 윌리엄스가 팀을 떠나는 것은 기정사실화라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출전 시간 보장을 위해서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었지만 구단 내부에서는 적절한 금액이 들어와야만 판매할 것이며 굳이 판매하려고 먼저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스탠스였죠. 하지만 램지를 데려온 순간 네코는 판매한다고 봐야겠습니다. 현재 네코 윌리엄스에게 붙은 이적료는 1,500에서 1,700만 파운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팀이 몇몇 있다 보니 나가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반면에
필립스. 최근에는 마팁의 대체자로 5번째 옵션을 선택하겠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필립스 또한 고메즈가 재계약에 서명하는 순간 나가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안 그래도 마팁이 부상을 당하지 않아 나서기도 힘든데 출전을 원하는 필립스가 5옵션에 만족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그 또한 네코와 같이 1,500에서 1,700만 파운드의 금액이 붙어 있으며 눈독 들이고 있는 구단이 많아서 나가게 된다면 금방 추진될 전망입니다. 벤 데이비스, 반덴버거, 오웬백, 코너 브래들리 등등. 우선 벤 데이비스 또한 앞서 말한 네코 윌리엄스, 필립스와 다를 바 없습니다. 셀틱이나 여러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 나가는 건 시간 문제. 반덴버그, 오웬백, 코너 브래들리 등등 유망주 라인의 선수들은 모두 챔피언십 혹은 더 낮은 하브리그에서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풀백 쪽 유망주 라인은 모두 임대를 통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수비수도 끝. 구단 입장에서는 절대로 판매할 여지는 없지만 켈러는 알리송의 재계약을 보며 영원히 2인자로 커리어를 보내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약간 두루뭉술한 말을 하며 리버풀에서의 미래를 고민하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죠. 당장 판매할 가능성은 0에 가깝겠습니다만 혹여나 하비 데이비스나 다른 유망주 골키퍼 라인 중에서 괜찮은 선수가 올라온다면 몇 년 내로 나갈 가능성도 존재하겠죠. 아무튼 약간의 걱정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골키퍼도 끝. 이적 시장은 여전히 2달 이상 남아있고 여러 변수들 또한 함께 존재합니다. 만약 케이타나 체인벌린이 갑자기 팀을 나가겠다고 돌변하여 스쿼드 멤버 숫자가 줄어든다면 보강에 힘을 쓰겠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면 현재 멤버 그대로 갈 여지도 있습니다. 애초에 누네스의 합류로 인해서 전과 같이 433만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서 현재 미드필더 조합으로도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6번 포지션이라든가 오른쪽 미드필더 자리에서 애매하게 기용할 선수가 없다면 아놀드가 몇 경기 뛰게 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미 현재 뛰는 포지셔닝만 보더라도 6번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아무튼 최근 흘러나오는 소식지로는 리버풀이 더 이상 영입을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미드필더 소식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미드필더 관련해서는 추후에 제작을 해볼 예정이니 그때 다시 열띤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